이 차가운 메탈 느낌의 디자인은 확실히 아이폰 SE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해서 평소와 달리 신제품 리뷰가 아니고 제가 조금 다른 리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랜만에 제가 책상 속에서 아이폰 SE 모델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꺼낸 이유는 이 제품이 여전히 현역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지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아이폰 SE 모델은 2016년 3월 21일에 공개가 되었고 5월에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출시된 4인치 아이폰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구매를 해서 사용하신 분들도 많은 제품이죠. 그리고 이 제품의 후속 모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2017년부터 매해 애플이 이벤트를 연다고 하면 이번에 아이폰 SE2 모델이 공개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 아이폰 SE2 모델은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올해 아이폰 SE2 모델이 공개가 될지는 저는 이젠 모르겠어요. 그런 루머들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이폰 SE 모델을 다시 한번 꺼낸 이유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 제품이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현역 스마트폰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지금도 아이폰 SE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최근에 이 모델을 찾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이폰 SE 모델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리뷰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의 리뷰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을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정보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폰 SE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테크 신제품들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프 채널을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SE 모델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 아이폰, 맥북 다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SE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메탈 디자인과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는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디자인이죠. 이러한 메탈의 차가운 느낌, 그리고 이러한 각진 모서리의 느낌이 현재 출시되어 있는 아이폰 11 모델들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거나 페이스타임 등을 할 때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 충격에 조금 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떨어뜨리면 이러한 모서리 부분이 패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아이폰 SE 모델을 사용하셨거나 현재 아이폰 SE 모델을 사용하신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오랜만에 꺼내본 아이폰 SE 모델의 디자인을 다시 봐도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차가운 메탈의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무게가 정말 가벼운데요. 112g으로 현재 출시되어 있는 아이폰 11 모델이 194g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가볍고,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차가운 메탈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목업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을 지금 제가 잡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튼부의 디자인, 이러한 디테일도 굉장히 잘 살아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어폰 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폰,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물론 블루투스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팟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에어팟 프로 제품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SE 모델과 연결했을 때도 이 기능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뜨는 화면도 동일하게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아이폰 SE 모델의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최신 애플의 디바이스가 있죠. 바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제품인데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제품을 처음 만나본 순간에도 와, 예전 아이폰과 닮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렇게 아이폰 SE 모델과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을 이렇게 같이 두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기본 설정을 해줬는데 iOS 13으로 업그레이드를 이미 해줬기 때문에 설정 과정은 최신 아이폰 11 모델들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최신 아이폰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터치 아이디를 사용을 한다는 점이죠. 제가 오랜만에 터치 아이디를 이렇게 사용했더니 좀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확실히 터치 아이디보다는 페이스 아이디가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열리는 페이스 아이디가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러한 아이폰 SE 모델에는 터치 아이디 1세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설정을 마친 후에 iOS 13.3.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줬는데요. 바로 가장 최신의 iOS 버전입니다. 애플의 디바이스가 가지는 장점은 바로 4년이나 지난 아이폰도 이렇게 최신 OS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아이폰 11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최신 기능들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다크 모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크 모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리 알림 받기, 나만의 리액션 표현, 그리고 지도고, 내 사진에 집중하기 등의 기능들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크 모드를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과연 아이폰 SE 모델의 iOS가 언제까지 업데이트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미 4년 동안도 이 모델은 최신 iO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까지 마친 아이폰 SE 모델은 iOS 13.3.1 버전에서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앱들을 제가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본 결과 인터넷 서핑은 물론이고 영상 감상,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모델 아이폰 6S 모델과 동일한 A9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램은 2GB, 그리고 후면에는 12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고성능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플레이할 때는 어떤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최상의 옵션을 선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게임은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품이 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게임을 즐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 모델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4인치 화면은 확실히 이제는 작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능적인 부분에서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할 때는 아이폰 11 모델들과 동일한 속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속도라는 건 이렇게 사용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애플 뮤직도 지원하기 때문에 애플 뮤직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성능은 괜찮지만 아이폰 SE 모델의 4인치 디스플레이는 좀 적응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품 이렇게 봐도 4인치 디스플레이는 좀 작은 느낌이 들고요. 아이폰 11 모델과 비교를 해봐도 좀 작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특히 아이폰 11 프로 맥스 모델과 비교를 하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4인치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보량의 차이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1 모델과 다시 비교를 해보면 네이버 스포츠 화면 등을 볼 때도 한 화면에서 스크롤 없이 볼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꽤 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영상을 감상할 때도 조금 작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모습은 앞에서 제가 이미 보여드렸고요. 물론 4인치도 충분하다고 하실 수가 있지만 워낙 큰 화면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키패드였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키패드가 작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사용 습관으로는 좀 오타를 치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다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작은 스마트폰이 주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 손으로 모두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아이폰 SE 모델은 작은 손인 저도 충분히 다양하게 한 손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624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에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하면 작은 용량의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제품 4인치 디스플레이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배터리 양에 비해선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확실히 이번 아이폰 11 모델 등이 워낙 배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배터리 소모가 빠르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배터리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싱글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이폰 11처럼 초광각 또는 아이폰 11 프로 모델처럼 망원 사진을 촬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의 카메라로 단일 모드로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iOS 13.3.2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UI는 거의 유사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 16:9 화면비로 촬영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이폰 11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충분히 괜찮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4K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iOS 13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편집 모드들도 이 제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폰 11 등으로 촬영한 사진들도 여기서 바로바로 보면서 편집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 2016년, 즉 약 4년 전에 출시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선 충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충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라이트닝 커넥터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무선 충전을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I 측면에서도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iOS 13.3.1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어 센터 등을 호출할 때는 제가 오른쪽 상단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하단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알림은 왼쪽 상단, 그리고 제어 센터는 오른쪽 상단에서 쓸어 내리면 볼 수가 있지만 이 제품 화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적응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폰 SE 모델을 오랜만에 꺼내 보면서 이 모델 여전히 현역으로 사용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카메라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역시 아쉬운 부분은 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해볼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작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의 절대적인 용량이 작다는 점은 분명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화면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보이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실히 이번에 출시된, 제가 바로 직전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아이폰 11 시리즈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전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아이폰 SE 모델을 다시 꺼내보니까 애플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이폰 SE 모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에 출시가 된 제품이지만 여전히 최신 iOS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OS 업그레이드적인 부분에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최신 i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최근 출시한 디바이스들과도 모두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애플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 아이폰 SE2 모델이 공개가 될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머가 그간 정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폰 SE2 모델이 출시가 되면 제가 그 제품의 리뷰도 전해드리면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아이폰 SE 모델과 비교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에선 제가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